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엣지라는 것이 있고 듀얼 엣지 것이 있는데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단점을 여기도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적었는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엣지 기존에 있는 엣지 봇은 한 개의 코인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 개의 코인만 소위 말해 한 번만 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트 위주로 일단 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얘는 변동성이 너무 큰 걸 이제 하다 보면 수익도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위험에도 빨리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천하는 건 BTC를 주로 추천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엣지와 듀얼 엣지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둘 다 행보에는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똑같은 이제 메커니즘은 기본적인 엣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에 뭔가 좀 추가되고 좀 빠져있고 이런 이제 개념인데 여튼 엣지 봇은 한 놈만 패고 그 다음에 얘의 그냥 기능은 어떤 거냐면 50번 소위 말해 DCA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공개된 내용이니까 이제 얘기할 건데 소위 말해 쉽게 말해 50번 물타기 하는 것입니다. 얘는 50번 물타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자동봇은 제가 이제 저의 이력을 아시면 전사에 다닐 때 제가 정말 많은 알고리즘 제가 버전만 해도 40개 이상 오토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실패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자동봇에는 크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DC 방식 봇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라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마틴게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혹시 뭐 있는지 아세요? 그냥 시그널 이거 외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응용된 게 이제 도박에 사용하는 뭐 카지노 배팅으로 뭔가 할 거냐 뭐냐 이런 건데 그런 건 대부분 이제 마틴 쪽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봇은 어떤 AI가 있더라도 사실은 AI가 나온다고 해서 봇은 무조건 뭔가 수익 나고 이런 봇은 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도 트레이딩 회사인데 트레이딩 회사인데 우리는 AI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잘 돼 수익 나 이거는 제가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DCA가 가장 나을 것이냐, 그리드가 가장 나을 거냐, 마틴, 시그널. 자, 이거부터 제가 한번 개념 정리할게요. 그리고 저희 엣지 봇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려드리면, 자, DCA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리드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구간,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8만 달러, 그 다음에 6만 달러, 어떤 설정이 있으면, 여기에 몇 번에 걸쳐서, 예를 들어, 라인을 쳐놓고, 예를 들어 20회다, 50회다, 어떤 봄마다 이제 설정값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엄청나게 촘촘하게 또는 간격이 그냥 크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샀다 팔았다 가운데 라인이 있습니다.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팔고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수 매도를 갖다가 특정한 기준 올라가면 롱 떨어지면 또는 떨어지면 롱 떨어지면 숏 이렇게 해서 특정한 간격에서 롱 들어갔다 숏 들어갔다가 롱 들어갔다가 숏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그리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그리드 방식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단점은 뭘까요? 어느 정도 범위가 딱 맞게끔 봇이 딱 세팅만 돼 있으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이 날 것이고 물려도 조금만 이제 물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세요. 단점은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어버리면 얘는 엄청난 큰 손실과 함께 빠르게 청산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리드 방식입니다. 자, 이 그리드를 일단은 이해를 간단하게 해야 되고요. 자, 이 그리드 방식을 하나 알려드렸고 마틴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1부를 배팅을 딱 롱으로 했는데 거꾸로 가버려요. 그러면 저는 특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2부를 넣고 그 다음에 얘도 더 거꾸로 가요. 그러면 4불 그러니까 1, 2, 4, 8, 16, 32 이렇게 배팅을 갖다가 거의 뭐 배수로 하면서 빠르게 탈출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마틴 게임인데 이렇게 마틴이 성공하려면 자금이 무제한으로 있어요. 무제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때까지 나온 봇들 중에 되게 빠르게 성과를 내고 사람들에게 혹하게 하는 봇은 마틴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도 마찬가지 1년에 우리가 작게는 2번 보고요. 많이는 4번을 보는데 엄청나게 큰 변동이 소위 말해 세력들이 작정하고 돈 먹으러 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걸려가지고 마틴게일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십 년의 어떤 트레이딩 시장에서 성공한 곳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틴은 100% 실패했어요. 이때까지 마틴으로 성공한 곳은 1도 없다. 그러니까 얘는 배수지만 배수지만 얘는 실패. 그 다음에 그리드봇도 실패. 이때까지 된 곳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설명할 게 시그널인데 시그널은 뭐냐면 원샷 원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소위 말해 L 시그널 뜨면 진입해. 그 다음에 S 시그널 뜨면 팔아. 또는 L 시그널 뜨면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동 익절. 다음에 S 뜨면 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에 의한 곳인데 이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어떤 보조지표에 합의됐던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시그널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든 차트도 승률이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70%가 나오면 3번은 지고 7번을 이기는 거니까 무조건 수익을 하거나 내 자산이 늘어나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건 나 혼자 쓰면 괜찮을 수 있어요. 나 혼자. 그런데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 시그널 봇을 똑같은 시그널 봇 쓴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만약에 L이라는 시그널을 뜨면 자금이 나 혼자 할 때는 1000불밖에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면은 갑자기 5000불, 10,000불, 100,000불, 100,000불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래소의 유동성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똑같이 시그널 떠서 똑같이 들어가려고 해도 나는 100불에 샀는데 누구는 101불에 사고 누구는 102불에 사고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막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 봇은 처음에는 잘 되고 백테스트 할 때는 참 잘 맞는 것 같은데 불특정 다수한테 봇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같이 쓰기 시작하면 얘는 또 백테스트의 결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오는 봇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드 방식도 계속해서 롱런하는 봇은 없고요. 마틴게일도 없고 시그널 봇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엣지 봇은 제가 DCA 봇이라고 이제 저기다가 딱 적어놨습니다. 50회 DCA 봇. 자 그러면 DCA 봇은 무조건 성공하느냐? 꼭 그것도 아닙니다. DCA 봇도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저는 물타기라고 했습니다. 물타기라고 했는데 50번을 물타기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특히나 트레이딩을 좀 해본 사람들은 뭐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 바로 얘기 한마디로 나올 수 있어요. 왜? 50번을 물타기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한다든지 50번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물타냐? 1%마다 떨어졌을 때마다 물탈 거야? 2%마다 물탈 거야? 0.5%마다 물탈 거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타든 저렇게 물타든 문제는 1%씩 간격을 갖다가 50회로 나눠 놓는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자, 이 차트 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쭉 차트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피트가 최근에 26% 정도도 안 떨어졌죠. 26% 떨어졌다고 칠게요. 그럼 저는 1%씩 떨어져서 50회를 설정했다고 하면 26회까지만 오고 나머지는 물타기가 안 돼요. 그죠? 네, 어차피 뭐 쓰지 않습니다.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이상한 알트 하면은 다 쓰겠지만 여튼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반등하기를 원하는 걸로 이제 DC의 물타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 그냥 물타다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로 그냥 끝. 똑같습니다. 단 우리 봇이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물타기 봇은 딴 회사 봇을 한번 경험이나 한번 알아보시면 아니면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물타기는 내 자산을 만약에 100%로 봤을 때요 100%로 봤을 때 정말 작게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쓰는 데가 30%고요 많이 쓰는 데는 시드의 80%까지 물타기가 대부분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개 이상 봇을 타 회사 걸 경험을 해봤는데 대부분 DCA 봇은 자기네들이 끝까지 물타라고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대부분 한 80%까지 물타기끔 돼 있어요. 그만큼 시드를 많이 써서 어떻게든 대응해서 평단을 빨리 낮추려고 시드를 많이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변동하고 버리면 죽어버리는 봇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저희 봇은 비중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안정형 이 지금 첫 번째 법 얘기하는 겁니다.
안정형 같은 경우는 우리는 0.1%의 시드를 쓰고요. 가장 센 공격형 같은 경우는 0.3%의 시드를 1회당 쓰고 있습니다. 1회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만약에 10,000불의 자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안정형은 한 번 들어갈 때 얘는 10불 이렇게밖에 안 들어간다. 공격형은 30불만 들어갑니다. 10,000불 대비 10불 넣고 30불은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면 물타기가 되느냐? 저희들은 세 가지 보조지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이건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대충 이거 정도의 조합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다 쓰는 보조지표의 합입니다. 자, 세 가지 보조지표의 합이 딱 체크 맞구나. 이제 우리 회사가 설정한 그 맞으면요, 그때 롱 들어갑니다. 또는 숏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DCA 물타기도 요 세 가지 합이 맞아야지 1회 DCA, 2회 DCA, 3회 DCA 이런 것처럼 서서히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요. 캔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으면 변동 범위가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DCA가 여기서도 1회, 2회, 3회 되게 작은 변동폭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급격한 이런 뭐 변동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큰 변동에서만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보조지표의 합이 어찌됐든 맞아야지만 들어가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곳이 안정형으로 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안정형은 시드에 제가 아까 여기도 알려드렸지만 0.1%씩 50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에서 5%만 총 시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00불 대비 500불 이상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불이 딱 모두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이 10,000불이 청산당하려면 66%의 이때부터 하락이 와야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 50번 물타기가 되고 난 다음에 66% 하락이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와야 10,000불이 청산당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순간순간 DCA를 진행된 때부터 다 토탈하면 70% 이상, 70% 이상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70%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에서나도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하면 안정형은 저는 말씀드린 게 청산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격형 같은 경우는 0.3%의 시드가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 30불밖에 안 들어가지만 얘가 50회를 다 들어가면 저는 총 15%의 마진이 썼습니다. 소위 말해 15%가 시드가 마진 들어가면 10,000불 대비 1,500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1,500불이 딱 들어가고부터 몇 프로의 변동이냐면 22%의 변동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때 청산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15%까지 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한 30%보다 더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저희 자산이 다 날아간다. 자, 30%와 거의 70% 차이, 그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다. 라는 걸 일단은 먼저 좀 아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 대비 어떻게 설정하고 또 어떻게 이제 쓰면 좋은지를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고 듀얼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봇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처음에 딱 오시는 분은요, 듀얼 엣지봇도 괜찮지만 우리 봇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저는 엣지봇을 먼저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엣지봇의 또 다른 장점 하나는 뭐냐면 얘는 방향성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 또 뭐냐면 롱만 또는 숏만 또는 양방향 이렇게 이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장은 롱장으로 봐야 될까요? 횡보장으로 봐야 될까요? 숏장으로 봐야 될까요? 숏. 네, 지금은 숏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엣지봇을 지금 여러분들이 세팅할 때 숏만 온리라고 숏만 들어가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숏만 들어가게끔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드가 만약에 지금 뭐 10,000불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10,000불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네, 10,000불로 세팅하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설정하는 게 어찌 보면은 괜찮다. 요렇게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는 양방도 괜찮다. 양방.
분명히 숏장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반등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떨어지니까 양방향의 또 시드 여러분들이 마음불이라면 마음불 요거는 괜찮아요. 단 롱만 하는 건 지금은 좀 별로다. 수익률이 떨어질 거니까요. 자, 요렇게 하다가 요것도 이왕이면 지금 기준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안정형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은 안정형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만 냅두면 수익률을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수익률이에요. 지금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찌 보면 3에서 5%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뭘로 따졌을 때 가만히만 있으면 3에서 5%인데 이때 우리가 여기 활용법이라고 해서 제가 툭툭이라고 알려드린 게 있어요. 툭툭이. 자, 3,000불 대비 저는 알려드린 게 3,000불 대비 표준형일 때 20불 정도를 갖다가 툭툭이 하세요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000불 대비 표준형은 시드 대비 0.2%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6불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6불씩 표준형 기준. 그러면 약 20불 정도면 6불씩 3번 배팅한 정도예요. 6불씩 3번 배팅. 그러니까 이 정도는 평단을 빠르게 낮추면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형 기준으로 6불 정도를 툭툭이 하세요라는 건데, 만약에 근데 안정형으로 가면 아까 제가 시드가 3,000불 대비로는 0.1%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3불씩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불씩 3번 곱하면 한 10불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형으로 갈 경우에는 툭툭이를 갖다가 10불씩 하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장.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버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시작과 동시에 포지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들어가지 않고 아까 말한 세 가지의 보조 지표의 합이 뭔가 딱 들어오면은 포지션이 들어가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아무나 몰라요. 근데 우리 보스는 내가 수동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가 플러스 나면은 플러스로 입증해 주지만 마이너스로 나면 얘가 대응을 해줘요. 그때부터 DCA가 50회 될 때 50회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50번만큼 대응력 있게 수익을 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오늘 오셔가지고 나 포도 한번 돌려볼래 하면 엣지봇을 설정해서 일단 당장은 숏장이지만 양방향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에서 3,000불이든 5,000불이든 넣어놓고 바로 내가 양방향을 했으면 롱 10불, 숏 10불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놓으면 알아서 얘가 수익은 수익대로 대응은 대응대로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그 다음 또 어떻게 할 거냐. 뭔가 하나 익절이 났어요. 익절이 나면 제가 알려드렸던 건 뭐냐면 차트는 제가 전에 다녔을 때 이제 생각하고요. 이 회사 와서 생각이 완전 바뀐 게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마 차트를 개발해라? 이제 저 더 안 할 거예요.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캔들이 이렇게 뭐 오락내리락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기준으로 만약에 양봉이라고 칠게요. 근데 다음 봉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기계도 AI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능성만 얘기하지 뭐 이게 맞출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개가 갑자기 딱 올라가서 롱 쪽이 익절 당한다 하더라도 숏은 물려있겠죠. 하지만 롱이 익절 당하면 저는 롱을 갖다가 또 툭툭이를 또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롱 익절 당하면 롱 툭툭이, 숏 익절하면 숏 툭툭이. 그러니까 없는 포지션을 갖다가 그냥 집어 넣으세요라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원에 소위 말해 10% 이내는 얘는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10%의 변동성은 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10%까지는 그냥 포지션이 비면 비면 이렇게 이제 제가 가르쳤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아는 척을 하면서 좀 툭툭이를 좀 안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볼린저 밴드를 가르쳐 드렸단 말이에요. 볼린저 밴드는 이런 띠 안에 약 94% 정도가 이 안에서 캔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이제 확률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툭툭이는 이 엣지봇을 제대로 활용할 것 같으면 제가 초기에 이렇게 가르쳐 드렸었는데 위에 있을 때는 숏 툭툭이, 밑에 캔들이 밑에 가운데 중심선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면 롱 툭툭이, 롱 숏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 요것만 해서 반복적으로 툭툭이를 그냥 진행하시면 안정적으로 얘를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최악의 경우 여러분들이 잘 대응도 못하고 내가 잘 모르고
그냥 누군가의 소개로 지금 이렇게 툭툭이만 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큰 변동성이 와가지고 얘가 안정형인데 확 그냥 뭐 15%, 20%, 30%뭐 한참 동안 가다가 50회 DC를 다 썼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안정형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시드 대비 5%를 쓴 거예요. 그럼 제가 3,000불이면 150불이 들어간 거고요. 10,000불이면은 이제 500불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그게 마진이 크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대응 가능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이쪽으로 딱 전환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전주가성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5% 정도 제가 그냥 10,000불 기준으로 한 방향이 500달러의 마진이 들어가서 뭐 마이너스 ROI가 뭐 몇 프로가 됐든 간에 그냥 크게 한번 볼게요. 한 200%까지 됐다고 치는 거예요. 500불이 물렸어요. 500불이 풀로 다 들어가서 네, 10,000불 기준입니다. 10,000불 기준. 자, ROI가 200%까지 몰렸다 치더라도 청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때 듀얼 엣지봇을 갖다가 딱 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얘를 갖다가 비트코인이라고 칠게요. 비트코인이라고 치면 저는 비트코인 한 놈과 한 개의 더 코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듀얼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듀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듀얼 두 개의 코인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듀얼 엣지봇인데 얘의 장점은 여기 있어요. 두 개를 쓸 수 있고 행보에서도 당연히 잘 먹지만 자동 해치 기능이라는 게 있다. 나중에 한 달 반, 한 2달 정도 후에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조금 특이하게 하여튼 뭔가 제가 발표할 게 있습니다. 그때도 뭔가 AI는 절대 아닙니다. AI는 아니지만 뭔가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좀 돌아가는 게 좀 달라질 건데 여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돌아가면 이 500불은 벌써 큰 마진이 어찌 보면 뭐 들어갔다면 들어갔고 작은 마진이라면 작은 마진이 들어갔다가 ROI가 200%딱 되는 순간 얘가 보스 인식하는데 약 최대 1분까지 걸려요. 지금 현재 포지션과 상황을 파악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불 들어갔고 ROI라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크네? 이렇게 하면 바로 4분의 1 해칭이 시작이 될 겁니다. 4분의 1 해칭. 그러면 500불이 들어갔으면 125불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롱으로 물려있다 그러면 숏 방향으로 숏 방향으로 125불이 바로 해칭이 탁 잡힐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뭐냐? 좀 더 안정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까지 시드가 다 들어갔다? 50회가 다 들어갔다? 그럼 그 방향으로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더 들어갔을 때 숏 방향으로 약 4분의 1이라도 그 방향으로 더 가면 얘는 익절이 나겠죠. 근데 얘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보고 있으면 얘가 들어가면은 다만 얼마나 더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바로 되는 게 듀얼 엣지봇이고 자동 해칭이 스타트가 되는 시점이다. 그 시점은 아까 제가 뒤에 있을 때 뭐 살짝 언급한 것 같고 제가 요거는 공개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공개했을 건데 마이너스 100%부터 해칭은 스타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예시로 들었지만 마이너스 200%니까 당연히 해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 해치가 들어가서 양방향으로 딱 잡으면서 청산은 하고는 거리를 멀리 보내게 되고 일단은 양방향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중지시키고 난 다음에 얘가 딱 스타트가 됐잖아요. 그러면 DCA라 그래서 요 기능이 어찌 보면은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초기화가 된 거예요. 0이 된 거예요. 그러면 500불이 있지만 이때부터 또 계속해서 DCA 물타기를 또 합니다. 그 뭐예요? 얘를 갖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평단을 맞추는 작업을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마이너스 한 200%까지 가고 DCA가 풀로 낮춰서 이제 시간이 끌었다 그러면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아마 대응을 하고 변동폭도 어느 정도는 거의 그게 가 있을 수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쏠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코인 시장은 항상 올라가도 내려오고 내려가다 올라오잖아요.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때부터 대응하면 자연적으로 거꾸로 내려올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 대응까지 해주다 보면 평단이 빠르게 좀 좋아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왜? 장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또 대응을 하기가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더는 그럼 뭐냐? 이더는 얘는 한참 물려있지만 이더는 이제 들어오는 신규 포지션이라는 거죠. 신규 포지션은 그때부터 익절, 손절을 그때부터 또다시 이제 양쪽으로 얘처럼, 얘 엣지봇처럼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 우리가 좀 수익을 보면서 가져갈 수 있고 얘는 그때부터 또 대응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소위 말해 그 전에 그 DCA 초기화라고 해서 단톡방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무조건 초기화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요 라고 했는데 회원들이 귀찮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일단은 알았다고 만들어 드렸지만 예, 여튼 이걸 초기화한다라기보다 지금도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초기화하는 것보다 초기화할 바에는 그때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실 초기화가 아니라 대응도 하고 해칭도 해주고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바로 듀얼 해치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와 얘를 그러면 이런 자동 보시백은 처음부터 이걸 하지.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장점은요. 횡보 오케이, 횡보 오케이입니다. 소위 말해 횡보는 얘나 기본 엔진은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 범위에서는 계속 잘 먹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아까 취향이 뭐라고 했어요? 원웨이로 한쪽으로 그냥 쫙 가버리면 얘는 그냥 몰려있는 게 다예요. 근데 얘는 뭐냐? 해칭을 그때 해줘버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의 단점은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극과 극. 뭐냐? 처음부터 제가 이 듀얼 엣지 곳을 선택했는데 갑자기 원웨이장이 이쪽으로 나오든 이쪽으로 나오든 나온다 칠게요. 나오면 쭉 물릴 때마다 갑자기 해칭이 양방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올라가면 롱은 계속 익절, 숏은 계속 마이너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여기서 익절되면서 롱이 바로 해칭한다라고 해서 또 들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얘는 마이너스고 또 숏은 계속해서 익절 되다가 마지막에 숏으로 익절했다 하더라도 롱이 마이너스 ROI가 크면 얘는 또 해칭을 자동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극과 극이 무슨 말이냐면 듀얼 엣지 곳의 단점은 롱은 끄트머리에 물리고 숏도 끄트머리에 물려버리면 얘가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양쪽 다 마이너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려버리면 이거 언제 복구돼? 또 이렇게 변동성이 와주면 또 얘도 익절하고 얘도 익절하지만 현재 듀얼 엣지 곳의 단점은 얘와 얘가 갑자기 극과 극으로 몰렸을 때는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더 넣은 게 몇 회부터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지만 왜냐하면 완벽한 버전 나오면 제가 좀 더 공개하겠지만 지금은 완벽한 버전은 아직은 조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튼 이 사이에서는 계속 평단을 낮추려고 DCA는 계속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DCA 차수가 몇 회 이상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마지막 차수 들어간 것부터 순환배라 그래서 익절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뭐 30회라고 칠게요. 30회가 딱 들어갔을 때 제가 10불이 딱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10불 들어가고 10불 들어가고 계속 31회, 32회, 33회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물려있는 게 끝이에요. 왜? 평단으로 전체적으로 합산돼서 ROI가 플러스돼야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특정한 차수가 넘어가잖아요. 이 10%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10%를 측정합니다. ROI 10%가 언제가 10%지? 여기 이제 순환매예요. 그래서 얘가 딱 들어가는 것보다 얘만 전체 합산은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얘 기준으로 플러스 10% 되면 얘만 정리되는 거예요. 또 얘가 정리됐는데 또다시 거꾸로 가면 또다시 물 탈 거잖아요. 그럼 또다시 물 타면 또 10불 물 탔다가 또다시 거꾸로 와주면 너 이득이구나 이렇게 한 가지씩 포지션이 들어갔다가도 다시 익절되는 어떤 포지션을 개별적으로 한 놈씩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듀얼 엣지 곳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해요. 단순한 우리가 툭툭이로 수익을 보고 있으면 돼요. 보다가 갑자기 30회, 40회, 50회가 너무 좀 많이 몰린다 싶을 때 중지를 해버리고 듀얼 엣지 곳으로 오면 오히려 그 원웨이 장에서도 못 먹는 걸 갖다가 바로바로 수익도 먹어주면서 딱 포지션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코치진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10,000불로 돌리는 계정이 하나가 있고 8,000불로 돌리는 계정이 하나가 있고 2,000불로 돌리는 계정이 전 지금 3개를 듀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비트 이더 조합으로 하고 있고 얘는 XRP와 도지 조합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솔라나와 그 다음에 XRP 이런 조합으로 다양하게 지금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려고 저는 그냥 막 돌리고 있어요. 막 돌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돌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자, PT 이거는 확실하게 딴 거에 비하면 안정적이에요. 지금 XRP와 도지와 그 다음에 솔라나 이 XRP 이건
이 비트 이더에 비해서 이 거래량이 3배 정도 더 나와요. 3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변동폭이 크고 DCA 마진도 많이 들어가고 해칭이 오만상 많이 돼요. 그러니까 팍팍팍팍 엄청 많이 먹어요. 네. 그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놀라실까봐 제가 캡처해서 안 보여드리는데 특히나 솔라나 이 리플 이 세트가 이 변동폭이 진짜 장난 아닌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테스트하니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해칭도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팍팍팍 왜냐면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 안 죽으려고 해칭을 팍팍팍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는 저는 이랬든 저랬든 어차피 시드가 얘 아무리 많이 써도요 만약에 4가지가 다 해칭 잡힌다 그래도 50% 안 쓸 거예요. 난 시드 대비. 그리고 해칭이 되었기 때문에 죽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절대 청산도 안 당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양방향 극과 극으로 이렇게 갔을 때가 여러분들이 대응을 그래도 마지막 단에서는 순환매가 해주겠지만 그 순환매가 언제 끝날지 그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교육도 얘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들어가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사업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어떤 것도 완벽한 자동 보수는 없어요. 무조건 뭔가를 단점을 막기 위해서 뭔가 만들면 그 단점 때문에 또 다른 단점이 또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주 가서 교육을 해드릴 거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엣지 보수로 안정형으로 돌리다가 작은 시드지만 우리가 툭툭이만 잘하면 안정형인데도 10% 정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진짜 5%를 다 썼을 때 이쪽으로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만약에 10,000불이라 하더라도 듀얼 엣지 보수를 쓴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조금 작은 한 7,000불 정도를 적고 돌리는 게 적당하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10,000불 대비 10,000불을 다 적는 게 아니라 듀얼 엣지 보수는 어차피 여기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넘어오세요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런 거 또는 이걸 바로 쓴다 하더라도 나의 시드 대비 약 한 70% 정도 의 마진을 넣다 보면 처음에는 작게 들어간 것 같아도 우리 코인 2개 들어가잖아요. 2개 들어가니까 1개 들어간 만큼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어느 한 놈이 탁 위로 안으로 튀었을 때 해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만약에 이거 이제 락이 걸렸습니다. 이거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10,000불로 제가 세팅해 드렸을 때 아무리 한쪽으로 많이 튀어도 15% 이상의 마진은 절대 안 들어가게 막혀져 있어요. 이 듀얼 엣지 보스는. 여러분들이 근데 수동으로 넣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보세만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15% 이상 시드가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70%만 적으라고 했잖아요. 70%만 적으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한 10%밖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진. 그러면 만약에 얘만 돌린다 그러면 10% 전체 시드가 10,000불이면 어차피 1,000불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고요. 또는 버텨도 살 수 있고요. 또는 내가 5% 정도를 돌리다가 이쪽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1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도 잘해야 되고 마진 그 비중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스의 성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욕심을 한 보스로 뭐 50% 100%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우리가 5에서 한 15% 정도만 안정적으로 수익 날 수 있으면 롱런하고 청산당하지 않고 쭉 갈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70% 적고 이 듀얼 엣지 보스를 쓰면 무난하게 우리 보스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코치진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교육을 얻게끔 또 다음 버전을 이게 만들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극과 극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마진이 이 정도만 썼을 때는 어떻게 탈출하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은 교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센터장님들이랑 리더부터 먼저 트레이딩 좀 하고 나는 내 산하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 리더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먼저 모아서 교육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지방 쪽으로 가서 추가적으로 좀 교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아시면 이 곳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일단 장단점만 일단 먼저